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가장 많이 진단받는 두 가지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이고 또 하나는 수면장애의 대표 질환 불면증입니다. 두 질병 모두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과 불면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실천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넘기는 건강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혈압입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년간 방치되기도 하고 그 결과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신장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40대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50대 중년 남녀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도 식단 조절이나 운동생활 개선은커녕 약조차 꾸준히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갑작스러운 쓰러짐, 한쪽 마비 심장 통증, 눈앞이 캄캄해지는 실신 등 중대한 위기로 돌아옵니다. 고혈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이 좀 높다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긴 적 한 번쯤 병원에서 혈압약을 받아놓고도 몸에 별 이상 없다고 몇 주 만에 끊은 적, 혹은 고혈압이라는데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별로 실감이 안 난다는 느낌이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고 생활에 불편함을 직접 주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안일함이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중년 이후의 고혈압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노후의 안정, 심지어 생명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건강 이슈입니다. 많은 중년 남녀가 바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콘텐츠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건강을 지키는 법 알아보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고혈압을 잡는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고혈압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고혈압이라면 자녀에게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는 혈압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한국 식문화는 국물이 많은 짠 음식, 김치, 된장찌개, 육수, 라면 등 염분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혈압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들의 경우 활동량 부족으로 혈관 탄력이 떨어지며 고혈압이 더욱 쉽게 생깁니다. 세 번째는 연령 증가와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고 내분비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급격히 혈압이 오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며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상당 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지 못하면 변화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고혈압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염분 섭취 줄이기.
대한민국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를 넘습니다. 김치국찌개 젓갈을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맥기 염분 과다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고 무염김치나 저염간장 등을 사용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씩 주 5회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세요. 혈관 탄력을 높이고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체중 감량, 복부 비만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습니다. 지방을 줄이면 혈압도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 등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낮은 조도의 조용한 음악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알코올은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주말 술자리라도 잦으면 혈압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주 한 병은 혈압을 10mm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의 숙면을 목표로 하세요.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약 복용,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측정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의사가 약 복용을 권했다면 반드시 복용을 유지하세요. 한번 높아진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혈압과 함께 병원에서 중년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면증입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뇌와 심장 그리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경고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낮 동안의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는 물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 증세까지 겪고 계십니다. 불면증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만성질환, 스트레스가 겹쳐 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 우울증과 불면증은 거의 세트처럼 함께 나타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면 며칠 참다 수면제에 의존하곤 하시는데요. 수면제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 리듬을 더욱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생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분은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분은 자다가 자꾸 깨며, 어떤 분은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합니다. 이 모두가 수면 장애에 해당하며 지속되면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기능이 무너집니다. 불면증의 주요 원인은 첫째, 스트레스와 과도한 긴장입니다. 걱정거리, 근심,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면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둘째, 카페인, 알코올, 늦은 야식, 스마트폰 사용 같은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셋째,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나 만성 통증 같은 신체적 요인입니다. 넷째, 수면 위생이 무너진 환경입니다. 규칙 없는 수면 시간, 낮잠, 과도한 침실 활동 등이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잠자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뇌에 자극을 주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럼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낮잠은 짧게 30분 이내로 하고 늦은 오후 이후에는 피하세요. 세 번째로 자기 전 화면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는 취침 최소 1시간 전에는 꺼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전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명상,
조용한 음악으로 뇌를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5번째로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후 삼가고,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는 마쳐야 합니다. 6번째로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 만들고, 밝은 조명, 시끄러운 소음을 피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세요. 7번째로 심한 불면이 지속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 클리닉 상담을 권합니다. 약물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50세 여성 이모 씨는 갱년기 이후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고, 오후에는 졸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라 생각했지만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 결과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패턴이 원인이었고, 하루 일정을 아침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밤에는 강제 루틴을 도입하자 한 달 만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대 남성이 50년 이상 커피를 습관처럼 마시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커피를 끊고 저녁마다 산책을 한 결과 한 주일 만에 수면 시간이 늘었고 새벽 각성도 사라졌습니다. 잠은 건강의 뿌리입니다. 하루만 못 자도 컨디션이 무너지듯이 불면이 누적되면 만성 염증이 쌓이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같은 병들도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을 투자해야 합니다.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정비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수면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좋은 잠은 의지가 아니라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침실의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놓아보세요. 오늘부터 밤 8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고 따뜻한 허브차나 우유를 마셔보세요. 자기 전 강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몸은 곧 학습합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면증이 단순히 잠 못 자는 밤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면 부족은 단 하루만으로도 혈압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식욕을 자극하는 렙틴 호르몬을 억제하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을 증가시킵니다. 즉, 밤새 잠을 못 자면 다음 날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더 쉽게 짜증내며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불면이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비만, 고혈압, 당뇨로 이어지며 결국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뇌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뇌세포 사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어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년기에 만성불면을 겪었던 사람들의 뇌 영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징후들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잠들고 깊이 자는 몸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수면 루틴과 뇌를 재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집 안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고 은은한 음악을 듣는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이제 자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이 스스로 잠을 준비하게 만들고 결국 자연스러운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 불면증이 더 잦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분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의 불면은 호르몬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등이 포함된 영양제를 적절히 복용하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갱년기 증후군이나 전립선 문제로 인해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물 섭취 조절과 함께 비뇨기과적 원인을 배제한 후 불면증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불면증은 단순히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침실 환경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두워야 하고 조용해야 하며 서늘해야 합니다. 소음이 많은 도심에 사신다면 백색 소음기나 귀마개를 활용하시고, 빛이 많은 환경이라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세요.
또한 전자기기를 최대한 치우고 침실에는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뇌에 계속 자극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수면에 대한 불안 자체가 수면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또 못 잘 거야. 나는 늘 새벽에 깨. 이 생각 자체가 뇌를 긴장시키고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몸이 쉬려고 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함께 편안한 호흡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며 1분에 6회 이하로 호흡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 신호를 받고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수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일상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